히로시마 원폭 투하. 미국은 원폭 투하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원폭 투하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군이 일본 도시 폭격을 시작하면서 경고 전단지를 뿌렸기 때문. 영화 오펜하이머를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당시 미국의 정보당국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들을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를 지켜본 전 세계 국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핵무기의 중요성. 이란이 핵탄두를 수십 기 갖고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회의감 말입니다. 사실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도 핵폭탄이 절실한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란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조차 핵폭탄을 보유하려는 이란을 그냥 두지 않는 판에 고작 40km 떨어져 있는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가까이 보유했는데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태평하다는 사실. 이것은 전 세계인들이 볼 때는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핵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딱 2차례.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뻔한 질문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있던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있었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핵폭탄은 매우 정치적인 정치 무기입니다. 혹시 당시 미국은 일본 항복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이번 컨텐츠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 항복 후 천황을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1945년 6월 29일 미국에서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의 질문. 처형한다가 33%, 재판에서 결정한다가 17%,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다가 11%였습니다. 다시 말해 61%의 미국인들이 일본 천황을 어떤 식으로든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셈.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일본 천황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이란 존재가 미국에게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단순히 처벌하고 끝낸다면야 처형해버리면 그만이었겠지만 미국의 목적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일본의 군사력과 상무 정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본을 민주화된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 천황을 살려놔야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다. 나는 미국의 개혁정책과 새 헌법 수용을 찬성한다. 미국은 천황을 이용해 저항 없이 스무스하게 일본을 바꿔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만약 미국이 천황을 처형해버린다면 일본 사회가 구심점을 잃은 채 혼란에 빠져 공산화가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천황을 그냥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미국은 원폭 투하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원폭 투하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군이 일본 도시 폭격을 시작하면서 경고 전단지를 뿌렸기 때문. 하지만 이 경고는 폭격 경고였지 원자폭탄 투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군부는 미국이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어디에 투하될지는 더더욱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굳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만 해준다면 일본은 쉽게 항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6월 중순 트루먼이 회의에서 했던 발언은 이 사실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소련의 참전은 이미 절망에 처해 있는 일본 놈들에게 꽤나 강력한 충격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의문입니다. 소련이 참전하면 일본이 쉽게 항복할 거란 걸 알면서도 미국은
굳이 왜 핵폭탄을 투하했던 것일까?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장에서 스탈린은 트루먼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소련군은 적어도 8월 15일 정도까지는 만주로 출동할 준비를 끝낼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미국은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기 전인 1945년 8월 6일 발빠르게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그렇게 서둘러 원자폭탄을 투하했을까? 답은 힘의 정치. 당시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 그룹은 미군들의 희생을 줄이고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당시 미국의 정보당국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들을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과학자들의 과거를 캐는 것은 기본. 혹시라도 소련과의 커넥션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뒤조사를 했던 것.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시기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편이었다는 사실. 이렇게 2차 대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냉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서둘러 핵폭탄을 일본에 투하했던 이유는 소련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만큼은 소련이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서둘러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입니다. 만약 소련군이 아시아에서 일본군과 장기간 싸우게 된다면 만주와 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입지를 세워주는 꼴. 그렇게 될 경우 스탈린은 유럽에서 독일을 분할했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두려움.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트루먼 정부에서 국무장관이 되는 제임스 번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군사적 위력에 소련이 깊은 감명을 받는다면 소련을 다루기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핵폭탄이 정치적 무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이것보다 잘 보여주는 언급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서둘러 원폭 투하를 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선거. 이 역시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후 대통령이 된 트루먼.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그는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공화당과의 초당적 협력 기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할 경우 그 비용은 대략 24억 달러 정도. 이것을 지금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한다면 3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만약 맨하탄 프로젝트 때문에 들어간 이 엄청난 돈이 전쟁 승리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지출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된다면 종전 후 공화당에 집요한 정치 공세가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는 트루먼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이 되는 셈. 결국 원자폭탄 투하는 단순히 일본을 빨리 항복시키기 위한 군사적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가올 냉전을 대비한 힘의 과시, 동북아 질서를 선점하려는 전략, 그리고 국내 정치 계산까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핵무기는 절대 순수한 군사적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국제 정치의 판도를 뒤흔드는 절대적인 정치 무기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